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신 모든 2006년생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울 지역은 아침에 좀 버스 대란이 있었죠.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제 학교까지 가시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었을 텐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 치는 이제 모의고사였을 텐데 오늘 뭐 시험 보시러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시험도 끝났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그냥 오늘 있었던 뭐 시험들 좀 복귀해 보면서 여러 가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 매스컴들 분위기 좀 보고, 이제 시간이 좀 된다면 현재 나와 있는 실시간 커트라인까지도 같이 보면서 올해 이제 입시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은 가볍게 일단 문제를 좀 보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 문제로 왔습니다. 제가 총평하면서 웬만하면 시험이 뭐 쉬웠다 라고 이제 그 총평을 하는 거는 흔치 않아요. 올해 나온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단 다른 과목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극과 극으로 약간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요즘은 정시 파이터라 그래서 정시를 굉장히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1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고3 때 이제 좀 뭐랄까 처음으로 개념 공부를 좀 하고 뭐 기출문제 다듬으면서 한 6월 7월 넘어가서 엔제를 푼다고 한다면, 요즘 이제 좀 고2 학생들 중에 좀 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좀 웬만한 공립학교나 일반고 같은 경우에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 혹은 이제 한 학교에서 서울대를 한 7명 이상씩 보내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내신 한 2.5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은 요즘은 뭐 거의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빌드업 강의 같은 경우도 실전 개념이랑 기출문제 다루는 강의인데 이거를 2학년 때부터 수강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어떤 분위기들은 어떤 정시의 어떤 모집 비중도 늘어나고 의대 입시 정원도 이제 뭐 늘어난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의 시험을 보면은 좀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했던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느꼈을 법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냥 늘 학교에서 내오던 거 쭉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세학기록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시험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솔직히 평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풀면서는 좀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3월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장 쉽게 제가 느껴졌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 자체가 이제 워낙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확률통계는 중복적까지고,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열의 극학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왔던 3월 모의고사, 작년 3월 모의고사, 재작년 3월 모의고사, 이런 어떤 3월 모의고사들만 좀 풀어봐도 충분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쉽게 느낄 법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뭐 1번, 뭐 2번, 그리고 뭐 3번, 4번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것 같고요. 네, 9번 문제는 뭐 그냥 뭐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수직 조건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θ에서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뭐 10번 문제도 뭐 전형적으로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뭐 적분하셔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동시에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 전체 이동하는 거리라고 하는 이 면적을 구할 때 좀 닮은 비를 쓰시면 좀 더 빨리 풀린다라고 하는 정도. 네. 자, 다음 11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해설지를 보니까 좀 장황하게 써놨던데, 사실 이거는 그냥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그냥 굉장히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알 수 있는 게 A6이 음수기 때문에 A7, 8 얘네들이 다 음수가 되어지는 거고, 이제 D가 이제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뭐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D가 현재 최소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21이 되어서 뒤집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두 배가 더해져 가지고 40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등차수의 합은 센터를 개수만큼인 거니까 센터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차 D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쉽게 확인이 되고 나머지 답까지 추론하는데 굉장히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12번도 그냥 보면 여기는 얘네 둘이가 같은 모양이라서 좀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직하게 그냥 미분 때리고 그냥 하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인데 이 13번이 이제 도형 문제죠. 이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약간 도형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을 좀 숨겨놓는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도형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PAC가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어지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점이 뭐가 되어지냐면 AC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다른 말로 하면 이 AC의 직선과 평행을 이루는데 접하는 접선, 이게 이제 결국 최대가 된다는 점을 찍고 나서 여기 있는 얘네 둘이가 이제 같은 변의 길이를 가지는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빨리 볼 수 있으면 문제는 너끈하게 풀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시고요. 마지막에 사인 법칙이 되어지는 거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고3 이제 처음 올라오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2 때 이게 수1이잖아요. 고2 때 사인, 코사인, 도형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좀 깊이 들어가는 문제를 별로 연습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N생들한테 갖다 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현역 고3들한테 갖다 주면은 조금 돌아갈 수 있다. 첫 번째 정체가 여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2 때부터 이제는 이제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기 때문에 고2 때부터 이제는 고3 문제도 좀 다운받아 풀어보고 이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고3이 되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었다고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다만 시험의 스킬을 좀 알려드리면은 도형이 뭔가 어렵고 잘 안 보이면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됩니다. 못 넘어가고 계속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14번으로 가볼까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번 공통문항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를 굳이 꼽으라면 이제 14번이랑 22번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데, 역시나 둘 다 수투 문제예요. 수투 문제고, 여기 있는 이 14번 문제에서 이게 정수 AB다라고 하는 이거는 약간 작년 수능 14번에서 착안되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 수능 14번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게 이제 작년 수능 14번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물론 자연수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14번 문제랑 좀 결이 다르죠. 어쨌든 뭐뭐를 GT라고 한다까지는 비슷하고 Y는 T랑 만난다까지도 똑같은데 조건 자체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합해서 9가 되어지는 건데 당연히 333 연속일 리는 없으니까 뭔가 좀 다르게끔 이제 주는 그 문제였고, 지금 원래 나왔던 이제 3월 모의고사 14번 같은 경우는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랑 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얘는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불연속의 개수가 2개가 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점프 지점이 어떻게 하면 2개 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라서 좀 케이스를 좀 나누셔야 돼요. 답지를 보면 이제 케이스를 좀 잘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찍찍 그려보면 돼요. 어차피 여기 있는 얘가 대칭축이 A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상에서 어떤 이 축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0보다 오른쪽 왼쪽 나눠서 이렇게 그림 찍찍 그려서 여기는 얘를 오르락 내리락 올려보면서 점프가 3개인 거 패스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점프가 2개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개수가 정확히 2개가 되는, 어떻게 좀 약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2가 난다라는 건
보통은 접한다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이제 접한다 찾는 거네 해서 그냥 바로 빵빵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접할 때가 이제 정답이 되어지는 건데, 요런 케이스 하나. 그리고 뭐 이럴 때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 그림 좀 그려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요렇게 접한다. 여기 이제 극대거든요. 이렇게 접한다 해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총 5개가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약간 뭐랄까, 현역 고3 학생들에게 야, 너네 겨울방학 때 최소 작년 수능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약간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14번을 벤치마킹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프 지점 찾는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5번인데요. 이것도 이제 작년 수능 15번에 비하면 굉장히 더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A5가 주어져 있고 A1 찾는 거니까 거꾸로 역추적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거꾸로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요 식을 써주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원래의 조건, 요 조건들 2개, 이것들이 이제 만족하는지를 제거해 나가시면은 뭐 충분히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뭐 15번 치고는 너무 쉬운 문제였다. 그리고 이 스타일들은 워낙 지금 계속 꾸준하게 15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뭐 17번 뭐 계산 문제였고요. 네, 뭐 18번도 계산 문제였고요. 네, 19번은 그냥 보기엔 뭐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냥 계산 문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딱히 뭐 비율관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그냥 되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어쨌든 간에 20번, 21번이 쉬워요. 쉽고 약간 이제 여러분에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주는데, 이번 문제는 그냥 쉬워요. 뭔가 계산 실수를 뭐 유발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치환하신 다음에 찾으시면 되는 거고, 다만 내가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얘네 둘의 합은 센터 6의 2배, 얘네 둘의 합도 센터 6의 2배, 얘네 둘의 합도 센터 6의 2배니까 그냥 센터 6을 2배 한 다음에 3세트 네,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3에서 정답이 뭐 36이 된다는 걸 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21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워낙 많이 나온 주제라서 그냥 이제 짝을 맞추는 거죠. 여기는 얘를 옆으로 2칸, 밑으로 2칸 내려서 원래 있던 함수와 역함수 관계인 짝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 약간 2021년 9월 모의평가 21번. 아마 맞을 거예요. 2021년 9월 모의평가 21번을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튼간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항상 기울기 -1인 게 만나는 두 점이 바로 역함수 관계, 네, y는 x 대칭점이다라고 하는 것과, 항상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거는 네, 1대1대 루트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2번입니다. 확실히 22번의 난이도가 이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통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의 22번은 항상 적분 관련된 좀 고난도 문제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이제 6월달 모의평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킬러 이슈가 있었고, 과감하게 이제 얘를 없애면서 이제 22번의 난이도가 확실히 내려온 느낌입니다. 다만 작년에 그 9월 모의평가 22번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또 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 2024 수능의 22번 문제가 뭐 킬러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 표현 있죠. t, t 플러스 2에서의 fx에서의 최대를 gt를 한다. 요 문구가 어쨌든 작년 수능 21번에 나왔던 문구잖아요. 역시나 작년 수능 잘 공부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는 문제 같았어요. 네, 요게 지금 작년 수능 21번이잖아요. 물론 뭐 로그 함수 문제긴 합니다만은 t-1, t+1 여기서 이제 최대를 gt를 한다. 요 소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되어 있느냐, 여기서 어떻게 하면 gt를 찾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뭐 이게 이제 학원가에서 보면은 좀 더 얘를 좀 빨리 푸는 뭐 스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핵심은 결국 이제 간격이 2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2가 되는 지점을 잘 찾는 게 이제 결국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간격이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간격이 2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이 간격이 2가 되어지는 거고, 결국 여기도 보면 이 점, 이 만나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얘가 간격이 2가 되는 걸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곧 해설 강의 찍을 건데 해설 강의 속에서는 좀 다양하게 워낙 이번 공통 문항이 좀 쉬웠기 때문에 좀 개념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 좀 빨리 찾는 방법이라든지 학원가의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지까지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튼 22번 치고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이 교점 찾는 거니까 그냥 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는 그런 22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2번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N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라고 메가스터디랑 대성학원 산하에 있는 모든 오프라인 학원들이 이제 시험을 본 이제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이제 대성학력 평가에서 이제 만드신 그런 모의고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22번에 요 소스가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가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2번 문항입니다. 요거 또 나오죠. 3차 함수 요 소스 또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최대와 최소의 합을 GT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문제까지도 좀 같이 묶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EBS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체감 난이도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가면은 또 어려웠다라는 말 되게 많을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가볼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찍으니까 이런 게 또 이제 그런 묘미죠. 자, 왔어요. 자, EBS 홈페이지에 오니까 이제 쭉 있는데, 근데 여기 있네요. 체감 난이도 조사. 그쵸.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웠다. 36%. 약간 어려웠다. 38%. 그러니까 매우 쉬웠다가 별로 없죠. 지금 별로 없는데, 물론 이게 지금 수학 영역인지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전체네요. 전체니까 사실 이거는 뭐 수학만 놓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데, 항상 근데 그랬어요. EBS에 보면은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쉽다라고 느꼈는데도 보면 항상 요 조사를 보면은 항상 어려웠다고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학생들의 입장이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작년 3월, 재작년 3월, 3년 전에 3월 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3년 동안의 어떤 3월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장 쉬운 3월 모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커트라인 보러 갈까요? 자, 수학 영역 왔습니다. 자, 그쵸? 네네. 3월 모의고사 같은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표준 점수는 갔어요. 갔고, 물론 이게 아직 이제 완벽히 나온 게 아니라서 뭐라고 하긴 그런데, 자, 미적분부터 일단 봐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미적분이 1컷이 79점이죠. 이게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시간 9시 18분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8분경에 이제 현재 실시간 커트라인이고 이거는 뭐 당장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얘 있죠. 왼쪽에 있는 이 표가 작년 3월달 모의고사의 커트라인 확정 컷이에요. 물론 이제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표기가 안 되는 거니까 예상 점수긴 합니다. 무튼 작년 3월과 올해 3월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제 느낌은 시험지 자체가 작년 3월보다는 올해 3월이 더 쉬웠습니다. 더 쉬웠는데 커트라인을 일단 보면 물론 얘는 확정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미적분이 79점 그쵸? 77점 2점 높죠. 그 다음에 2등급이 67점 그 다음에 작년에는 66점 작년에 3등급 컷이 55점이었어요. 미적분이. 근데 지금 3등급 컷이 56점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면 이제 그렇다고 뭐 06년생이 뭐 작년에 05년생보다 더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뭐랄까 점점 유행 자체가 일찍 시험을 준비하는 층들이 많기 때문에 06년생이 좀 더 준비가 더 잘 될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런데 얘는 어쨌든 왼쪽에 있는 건 확정 컷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시간 컷이니까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커트라인이 아마 이게 내일이 되면 좀 더 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미적분은 그 다음 80, 81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3등급 커트라인도 한 58, 59까지도 약간 소폭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158점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이게 나올 수 없는 점수라는 거 아시죠? 수능에서는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아마 2011 수능의 수학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런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의 3학년들, 물론 작년도 그랬지만 항상 매년 3학년의 3월달 시험은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률화 통계 좀 봐드릴까요? 자, 이제 확률화 통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왼쪽에 있는 얘가 현재 실시간 커트라인이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작년 3월 달에 확정된 커트라인이에요. 제가 봐도 작년 3월보다 올해 3월이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 통계 1컷 82도 아마 내일 되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세로 고침?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달라진 건 없네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는데, 무튼 이것만 놓고 보고 현재 커트라인을 약간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돼서 좀 더 많은 표본이 들어가야 이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커트라인이 좀 오히려 비슷하다는 게 좀 저는 아직 믿기지 않고요. 저는 어쨌든 뭐 기아는 올해 가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기아도 좀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도 보시면은 왼쪽이 작년 3월이고요. 오른쪽이 올해 3월 현재 실시간 커트라인인데, 1등급 커트라인만 1점 차이 나고 나머지 2등급, 3등급 똑같죠. 야, 거의 이럴 수가 있네요. 아무튼 간에 거의 짠 듯이 똑같은데, 이것도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커트라인의 분위기는 아직 입력이 덜 된 느낌으로 내일이나 모레쯤 돼야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화 통계 미적분을 제가 봐드리긴 할 건데,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빨리 이제 또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확률화 통계 미적분 제가 해설 강의 촬영하면서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뭐 짤막하게만 해드리면은 최근 3개년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년에 나왔던 그 3월 모의고사만 풀어봐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늘 나오던 그 문제들 있죠.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뭐 중복조합의 수 중에 부정만 연식이나 혹은 뭐 함수의 개수 묻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늘 나오는 주제들이 되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도형 문제, 그리고 극한으로 적용된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늘 나오는 문제가 또 29, 30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어떤 것들은 제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해설 강의 촬영을 할 때 총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 이제 객관식 번호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작년 수능에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정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번호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그나마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13, 14가 좀 어려웠잖아요. 15번은 나름대로 좀 풀만했고, 그래서 13, 14가 어려웠는데 13, 14가 내가 못 풀었다 가정하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번호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13, 14를 내가 못 풀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이제 1번이 2개, 2번이 3개, 3번이 3개, 4번이 2개, 5번이 3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여느 때 같으면은 적게 나오는 번호에 몰빵일 수도 없죠. 그러니까 13번, 14번을 찍을 때 둘 다 1번을 밀거나 둘 다 4번을 밀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 작년부터 이제 약간 무너진 밸런스인데, 지금 보시면 답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도 4개가 되고 3번도 4개가 돼서 이 두 개를 몰빵해서 찍으면은 이제 틀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객관식에 넣는 것까지는 어쨌든 간에 현재의 기조가 되는 거고, 게다가 이제 객관식 문항의 번호 배분 또한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밸런스로 좀 깨진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작년과 같이 정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것도 좀 그거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나온 이 답지 번호 배분 있죠. 이게 앞으로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개짜리 2개, 3개짜리 하나, 4개짜리 2개.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5개짜리가 나오거나 6개짜리가 나오면 그건 좀 너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애따 모르겠다 한 번으로 밀었는데 그 번호가 막 5개 나오고 6개 나와버리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보다는 좀 이게 좀 더 낫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나왔던 모든 여러분 수험생들 중에서 현재 2006년생이 가장 대학에 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입니다. 올해가 정말로 여러분 기회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가시면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네, 이런 영상들도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진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검색을 좀 하다 보면은 진짜 올해 2006년생들이 정말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중에 고3 학생들이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재수의 의향이 있다 그랬어요. 좀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더 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은, 제가 연락받은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점수는 낮은데요, 정시로 가면은 3차 추가 합격, 4차 추가 합격 끝까지 가면은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본인이 이제 막 의대를 꼭 가야 돼, 막 그런 게 아니면은 웬만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은 데 간다라는 거죠. 입학 정원자 수는 조금 줄었는데 학생들의 출생아 수가 확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합격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의대 정원 수가 약 500명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여파로 인해서 쭉쭉쭉 밀려가지고 일반 공대나 자연계열 학교를 합격선이 굉장히 밑으로 좀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좀 많아요.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의 점수는 잘 공개하지 않으니까 보통 뭐 최초 합격 컷이나 뭐 70% 끊어서 보통 공개를 하니까 이제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좀 그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듣거나 저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실제로 와, 이 점수로 이 대학을 가는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 올해도 더 심해질 겁니다. 2005년생보다 어쨌든 2006년생이 더 줄어들었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의대 입학 정원 수 2,000명을 지금 더 늘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뭐 그게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올해 여러분이 수시 모집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게 되면요, 아마 마지막에 여러분의 수능 점수가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여러분의 대학 합격선은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봅니다. 그래서 2006년생 여러분들은 이게 기회니까요, 열심히 올 한 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항상 모의고사 있을 때마다 고3학년 평가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N생들이 시험 보는 메가대성도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해설 강의 올려드리고, 그리고 무료로 자료집까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